먼저 제가 마우스 및 키보드 선택에 대해서 간단한 마우스 사용법과 단축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설명드린 부분을 간단하게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고 넘어가게 되자면, 먼저 어떤 부분을 클릭을 하실 때는 이제 왼쪽 마우스 버튼만 일반적으로 클릭하시는 것처럼 선택을 해주시면 원하시는 대상이 선택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에 컨트롤 키와 함께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이제 클릭을 해서 마우스를 드래그를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부드럽게 확대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Shift 키와 함께 키보드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눌러서 움직여주시면 해당하는 부분이 이동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Shift 키와 함께 원하는 부분을 영역을 가운데 마우스 버튼으로 잡아주시면 해당 영역이 박스 확대가 또 적용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통해서 회전도 자유롭게 하실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오른쪽 클릭을 통해서 이제 해당하는 부분의 메뉴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이 부분은 바라보는 뷰 방향에 해당하는 단축키를 사용을 하시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원하는 부분에 대한 간단한 부분을 이제 키보드를 통해서 활용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우스나 키보드를 활용을 하셔서 원하시는 부분을 선택할 때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먼저 블록이 보여지면 클릭으로 선택되지 않고 드래그 해야 된다는 부분은 이제 잘 선택을 이제 그냥 마우스로 클릭하실 때 선택이 잘 안 되신다라고 하실 때는 이제 파워에서는 드래그를 하셔도 드래그에 해당하는 부분이 그냥 클릭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손쉽게 선택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원하시는 부분을 드래그를 통해서도 선택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부분으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쉐이딩 그리고 와이어프레임 부분은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단축키 F2번, F3번을 통해서 원하시는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하시는 부분을 선택을 하시는 부분인데요. 일반적으로 왼쪽 클릭은 원하시는 대상을 선택을 하시는 부분이고, 이제 여러 부분을 하나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 하나의 대상에서도 여러 부분을 한꺼번에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실 때는 Shift 키를 누르시면은 연속으로 선택이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르면 연속으로 선택한 부분에서 해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똑같이 Shift 키는 연속으로 선택이 가능하고 컨트롤 키는 선택하는 부분만 해제가 가능하신데 이 부분을 왼쪽 클릭을 통해서도 이제 적용을 하실 수가 있고 또는 마우스 드래그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모델을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해당 모델을 하나 선택을 했습니다. 이 면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Shift 키를 눌러서 이 부분까지 선택을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Shift 키를 그대로 누른 상태에서 바깥쪽 면도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개의 성분들이 제가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적용함에 따라서 한꺼번에 선택이 되어진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여러 개의 부분이 선택이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제가 하나의 부분만 다시 선택을 해제하고 싶습니다. 그러실 때는 컨트롤 키만 간단하게 누르신 상태에서 해제하고자 하는 부분만 선택을 해주시면 전체 부분에서 제가 컨트롤 키와 함께 선택한 부분만 해제가 완료가 되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Shift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선택을 하시면 동시에 선택이 가능하시고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선택을 하시면 원하시는 부분만 손쉽게 해제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동일한 Shift 키와 컨트롤 키를 통한 다중 선택 그리고 선택 해제 기능을 마우스 클릭을 통해서 선택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드래그해서 적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해당하는 면을 이렇게 드래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따로 클릭을 하지 않았고 그냥 이렇게 드래그만 했는데 원하는 부분이 굉장히 손쉽게 선택이 되어졌습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해제를 하실 때도 컨트롤 키를 누르고 드래그를 해서 해제하고자 하는 부분만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드래그에 해당하는 부분이 선택이 해제가 되어집니다. 작업을 하실 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Shift 키와 컨트롤 키를 적절하게 사용을 해주심에 따라서 원하시는 부분을 다중으로 선택하고 또 손쉽게 해제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제가 해당하는 뷰에 해당하는 부분을 한번 더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지금 이 모델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네,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쉐이딩은 그냥 일반적으로 3D 형상으로 보여지는 모델 쉐이딩이었습니다. 근데 쉐이딩 기능에는 이러한 쉐이딩 말고도 다양한 쉐이딩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른쪽에 있는 아이콘을 한번 보시면 쉐이딩에 해당하는 부분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댔을 때 다양한 쉐이딩 옵션들이 뜨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설명드릴 중요한 두 가지는 먼저 첫 번째로 최소 R값 쉐이딩입니다. 최소 R값 쉐이딩을 제가 한번 눌러보면 지금 화면에 있는 모델이 초록색으로 변경이 되어진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소 R값 쉐이딩이라는 부분은 사용자가 설정한 공구의 지름 크기에 따라서 해당 공구가 이 모델을 가공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가공할 수 없는지를 구별해주는 쉐이딩 모드라고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준이 되는 공구 치수는 보기에서 모델 보기 옵션으로 가셔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 메뉴에서 보기 부분으로 한번 가서 제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로 가시면 모델 보기 옵션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최소할값 쉐이딩에 해당하는 기준 공구를 설정을 하실 때는 주 메뉴 창에서 보기, 그리고 가장 상단에 있는 모델 보기 옵션이라는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모델 보기 옵션 창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최소할값 쉐이딩을 적용을 했을 때 기준이 되어지는 최소 공구 반지름 값은 여기 모델 보기 옵션 창에서 가장 하단에 있는 이 최소 반지름 쉐이딩의 최소 공구 반지름 값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최소할값 쉐이딩 아이콘을 눌러서 모델이 모두 초록색으로 변경이 되어진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었죠. 그 초록색으로 변경이 되어졌을 때 사용이 되어진 기준 최소 공구 반지름은 지금 이 옵션 값에 입력이 되어져 있는 것처럼 10mm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값을 기준으로 지금 이 모델에 초록색으로 표시되어진 부분을 확인을 해보시면 초록색은 가공이 가능한 부분을 나타내 주기 때문에 현재 최소 공구 반지름이 10mm일 때는 현재 이 모델에서는 모두 가공이 가능하다라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럼 제가 공구 반지름을 한번 20으로 크게 변경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누르게 되면 지금 보는 것처럼 전체가 모두 초록색이었었던 최소 공구 반지름 10mm와 다르게 반지름을 20mm로 2배로 크게 적용을 해보았더니 안쪽에 포켓 부분의 측면 형상은 붉은색으로 변경이 되어진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붉은색으로 나타난 영역은 제가 지정해준 공구인 최소 반지름 20으로는 가공하지 못한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델을 불러와서 실제 툴패스로 작업을 하시기 전에 이러한 최소 공구, 최소 R값 쉐이딩을 통해서 원하시는 공구로 해당 모델이 어떠한 부분이 가공이 가능한지
또는 불가능한지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 작업을 하시면 이제 공구를 선택을 함에 있어서 조금 더 수월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러한 쉐이딩을 통해서 최소 R값 10mm 정도는 모두 가공이 가능하지만 최소 R값이 이제 20mm일 공구를 사용을 했을 때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런 포켓의 측면인 붉은색 부분은 가공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먼저 쉐이딩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러한 이제 최소 R값 쉐이딩 뿐만 아니라 다른 쉐이딩 기능을 한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이콘을 보시면 구배각도 쉐이딩이라는 아이콘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구배각도 쉐이딩을 한번 눌러보시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색상으로 모델이 표현이 되어지는데요. 이 측면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초록 색상뿐만 아니라 붉은 색상과 노랑 색상이 같이 나와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구배각도 쉐이딩은 말 그대로 각도를 기준으로 모델의 쉐이딩을 표시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소 R값 쉐이딩과 마찬가지로 공구 R값에 따라서 조절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앞에서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구배각도 쉐이딩도 마찬가지로 기준 각도를 사용자가 정의를 하셔서 쉐이딩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도 최소 R값 쉐이딩에서 적용하셨던 것처럼 보기에서 모델 보기 옵션으로 들어가셔서 적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아까 최소 R값 쉐이딩은 최소 반지름 쉐이딩에 최소 공구 반지름으로 적용을 했었죠. 이번에 지금 제가 적용할 구배각도 쉐이딩이라는 부분은 구배각도 쉐이딩에서 구배각도와 경고각도를 지정을 해줘서 원하시는 기준 각도를 설정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정되어져 있는 것처럼 구배각도는 0도고 경고각도는 5도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구배각도인 0도보다 가파르다라고 판단되어지는 부분은 붉은색으로 표시가 되어서 구배각도다라고 표시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구배각도인 0도와 경고각도인 5도 사이의 각도값은 노란색으로 표시가 돼서 구배각도는 아니지만 경고각도다라고 노란색으로 사용자에게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모델을 불러와서 가공을 이제 툴패스를 내시기 전에 이제 이 모델 형상에 따라서 원하시는 구배각도와 또 모델 보기 옵션에서 구배각도 값과 경고각도 값을 사용자가 직접 기준을 선정을 함에 따라서 모델의 어떤 부분이 각도가 어떻게 설정이 되어져 있는지 손쉽게 색상으로 쉐이딩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인 쉐이딩 말고도 파워쉐입에서는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 가지 쉐이딩으로 원하시는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